현재 있는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아무런 세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엉망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DL 자체는 박스 전체적으로 채울 거예요. 채울 거고 필드 자체도 높이 값이 오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DL 사이즈를 줘야 되나요? 아니면 이 안에 있는 거 사이즈를 줘야 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DL 사이즈를 가로는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높이 값은 이 안에 에러 났을 때 또는 성공했을 때 나온 데이터가 얼마큼의 높이 값을 가질지 몰라요. 그러니 줄 수가 없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다가도 글을 잘못 썼을 때 요 위치를 잘 보세요. 밀려서 내려오죠. 요 글자가 밀려서 탁 하고 내려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밀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네이버처럼 저렇게 글이 뜨는 건 알겠지만 밀려서 내려오는 게 보기 싫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자리만큼을 공간을 미리 띄워 놓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밀리지는 않고 글자만 써지게 되겠죠. 제가 알기로는 요게 쿠팡 쪽에선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귀 혹시 모르니까. 쿠팡 같은 경우에 회원가입 눌렀고요. 여기도 비슷한가 봐요. 쓰고 얘도 밀리네요. 옛날에 안 밀리는 걸 알고 있었는데. 자, 어쨌든 방식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내용 썼을 때 요거 얘는 밀리지 않죠. 색깔만 딱 떠가지고 처리되는. 자, 어떤 방식이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올해는 높이가 그냥 자동으로 늘어나게끔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DL 처리를 하겠습니다. 뭐 다른 곳에 DL이 또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우리는 그냥 가도록 하죠. DL에다가 가로값 저는 100% 찍을 거고요. 높이 값을 오토로 처리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이것 이외에 할 것은 사실상은 없습니다. 네. 만약에 궁금하시다면 백그라운드 컬러 정도만 해서 색깔을 넣어주시는 것 정도? 이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차후에는 필드셋에 들어있는 요 회색은 지울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를 확인해 보신다면 보시는 것처럼 색깔이 들어가 있고요. 조금 모자르는 형태들은 아직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때 DL을 사용을 했고 DT가 필요하겠죠. 자, 계속 그냥 DL, DT만 써서 성가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좀 성가셔요. 그렇다면 필드셋 안에 있는 걸로 하시든지 클래스 여기 make id 말고 요거는 id 때문에 제가 일부러 만든 거니까 말고 어차피 안 썼으니까 지울게요. 뭐 insert 뭐 데이터 뭐 이런 적당한 이름을 하나 만들어서 DL 이름이니까 클래스 insert 데이터의 사이즈라든가 둘 모두 해당하는 내용 안에 처리되게끔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DT의 경우는 가로값 뭐 마찬가지로 100%일 거고요. 높이값 일단 오토 쓸게요. 위아래 살짝 공간을 띄워주는 게 아무래도 좀 더 낫겠죠. 그러니 9픽셀이라고 써있는 만큼 공간을 줄 거고요. 글자는 16픽셀로 되어 있으니까 그 정도 크기에 맞춰서 수행을 하겠습니다. 16픽셀이지만 위아래 살짝 공백을 둔 이유가 서체 크기가 있는 픽셀 그대로 써버리면은 애매하게 위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편이고요. 마진 버텀을 했을 때 아까 9픽셀이었지만 짝수로 넣을 거고,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가 있었죠. 폰트 사이즈 16픽셀 있긴 했지만 우리는 조금 더 키워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니 얘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변수
폰트에 들어있는 사이즈 2 18픽셀 정도로 되어 있는 I로 사용하겠습니다. 겸사 DT 자체는 서체가 굵어져야 될 것 같으니까 폰트 웨이트를 700으로 가겠습니다. 구글 폰트에서 노토산스 가져올 때 100, 400, 700으로 갖고 왔던 거를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내부에 들어있는 DT 내부에 들어있는 레이블 자체는 어떻게 하나요? 사실상 건드리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자동으로 알아서 부모 요소를 따라서 처리하고 이 레이블을 건드릴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빼먹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고 여러분이 하나하나 다 체크하시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쓴다면 굳이 이 안에 들어있는 레이블을 찾아서 조금이라도 더 디테일하게 쓰신다면 오히려 저는 이 아이들 폰트 사이즈와 폰트 웨이트 또는 서체에 들어가는 글씨 색상들 같은 경우를 찾아서라도 써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맨날 DT에서 다 처리할 거기 때문에 사실 더 언급할 거는 없고요. 쓰고 위에 거를 지우셔도 되고요. 지우기 좀 그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inherit 이라고 써서 직접적으로 부모의 기능을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이해하시고 써먹을 수 있게끔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빼먹지 말라고 자꾸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그래야 여러분이 원하시는 레이아웃을 원활하게 짤 수 있어요. 자, 그럼 DT가 끝났고요. DD를 할 건데 DD를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들어갔는지 점검 끝났고요. DD 넣겠습니다. 자, DD에서 뒤에 들어있는 DD는 일단은 아니니까 두 번째 들어있는 DD만 먼저 쓸 거예요. 자, 가로값 100% 들어갔고요. 높이 값에 대해서도 오토라고 쓰셔도 되고 아니면 어떤 사이즈를 입력을 하셔도 관계는 없는데 보니까 이 아이에 들어가 있는 디자인 자체가 그냥 죄다 똑같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냥 써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51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사이를 제가 9로 줬기 때문에 저는 균등하게 똑같이 처리되게끔 50픽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럼 모든 DD가 저렇게 처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난 싫어요. 두 번째 있는 인풋이 들어있는 DD만 처리할 거예요 라고 하신다면 클래스 이름을 달아주시던지 아니면 nth of 타입의 첫 번째 DD에다가 수행을 하시던지 그리고 외곽선이 들어가야겠죠? border 우리가 변수로 따로 만들어준 아이가 있습니다. 자, 해서 라인이라고 써있는 그레이 컬러의 아이를 불러오시면 될 것 같고요. 박스 사이징을 쓰겠습니다. 써주시면 되겠죠. 엊그저께 제가 어떤 사이트를 봤는데 되게 재미있는 코드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클래스 이렇게 하고 써놓은 아이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렇게 아스타리스크 해가지고 써놓은 이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자, 모든 클래스 속성을 가진 아이가 뭘 해라? 박스 사이징을 써라. 이렇게 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내용들을 무조건 나는 안쪽으로 처리할 거야. 근데 일반 타입이 아니라 클래스 속성을 가진 아이들은 전부 다 그렇게 할 거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좀 되게 신박하다 라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아니에요. 왜냐면 모든 아스타리스크가 들어간 아이들을 전부 다 하겠다 이런 개념이 똑같으니까 저는 좋아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박스의 형태를 먼저 취해서 들어가게 해봤고요. 그렇다면 이 내부에 들어가는 DT와 DD 테두리 들어간 상태에서 이 내부에 들어가는 인풋을 이제 사이즈를 줘야겠죠. 인풋은
dd 안에 들어가는 인풋 자체에다가 쓸 겁니다. 아니면 뭐 인풋인데 타입이 텍스트인 아이들에게 하겠다라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중에 다른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리 타입이 텍스트인 아이들이라고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때 dd가 필요 없으면 지우셔도 되겠죠? 그거를 대괄호라고 하나요? 자,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인풋 요소 자체는 모두 인라인 블럭이에요. 인라인 블럭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요구하는 건 꽉 차는 걸 요구하잖아요. 그러니 가로값 100%, 높이값 100%, 그리고 디스플레이 블럭을 쓰셔야겠죠. 자, 디스플레이 블럭을 쓰겠습니다. 여기 들어있는 스팬은 당장은 밑으로 뚝 떨어져도 관계없습니다. 아직 안 했을 뿐이니까요.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한 위치를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보시면 인풋 자리가 들어갔고요. 당장은 자, 일부러 저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흰색 말고 RGBA를 통해서 쓰겠습니다. 뭐라고? 255,255,255,0.3? 네, 약간 반투명하게. 자, 추가 설명은 잠시 뒤에 하도록 하고요. 일단 이렇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색깔로 인해서 구분이 가능하니까 아, 요 자리 들어가는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고요. 위에 들어갔던 회색 DDD 회색은 필요 없다면 지우셔도 네, 괜찮습니다. Insert Data DL 자체의 배경 색깔을 우선은 지웠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또 다시 채우면 되죠. 확인용으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걸 보셔야 돼요. 다 됐는데 글을 한번 써볼게요. 툭 찍어서 글이 저 왼쪽 끝에서부터 써지는 슬픈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인풋 자체를 패딩을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고 부모에서 패딩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걸 하시든 전혀 관계없는데 일단 네이버에서 한 거를 점검을 해보면 네이버는 딱 끝에는 손가락 모양이 없다가 일정 위치에서 손가락 모양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즉 인풋은 요만큼이 끝이라는 거죠. 쿠팡도 뭐 켜져 있으니까 확인해보면 쿠팡도 비슷한 원리로 된 건가. 자, 손가락 모양은 안되게 해놨네요. 아예 얘네들은 자, 이건 좀 다른 개념이고 좌우는 그대로 딱 꽉 차게 되어 있죠. 위아래만 살짝 준 거고 좌우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글자가 살짝 안으로 들어가게 패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텍스트 인덴트로 글씨를 들여쓰게 해놓은 것 같아요. 텍스트 인덴트는 뭐예요? 첫 줄 들여쓰기죠. 자, 결국엔 뭐냐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회사마다 가이드가 다를 뿐이니까 원하시는 방법대로 고르면 되는 건데 입맛대로 뭐든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어떤 게 내가 효율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가를 고민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하다가 자, 여기 보이는 내용으로 놓고 보자면 단순하게 얘가 이렇게 박스가 통으로 있을 때 일정량만큼만 딱 들어와 있으면 저는 인풋에다 그냥 패딩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얘는 글자가 있어서 이만큼 들어가야 되고 이 비밀번호는 이만큼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들도 뭐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조금씩은 다 들어가는 범위가 있을 것 같아서 위에 있는 이것만 아니라면 그래도 썼을 것 같긴 한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냥 패딩 자체는 어디서 처리할까? 바로 부모에서 쓰는 게 나올 수 있는 환경이겠다 라고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네이버가 한 것처럼. 그래서 DD에다가 패딩을 주겠습니다. 어차피 박스 사이징 들어있으니
패딩을 이용할 거고요. 위아래는 줄이고 싶다면 안 주셔도 됩니다만 저는 적당하게 일단 1 REM 정도를 넣어 보겠습니다. 위아래 좌우를 16픽셀씩. 자, 약간 과하게 준 것 같은데 써보고 확인할게요. 자, 글자가 매우 작죠, 들어가는 범위가. 네. 폰트 사이즈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뭐 큰 문제 되진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만은 키우겠습니다. 0.7 정도로 줘서 조금이라도 공간을 좀 늘려주게끔 처리를 했고요. 자, 대신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메일을 입력하는 요 스팬, 이 규격을 입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아이다 보니까 조금은 더 들어가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쭉 봤더니 그냥 요 자체에다가 조금은 더 써줘야 되겠군요. 뭐 이런 유저 아이디가 있다면 100%에서 일정량만큼 더 빼라 라고 쓰셔도 상관없고요. 왜냐면 이 자체가 유일하게 하나만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면 dd에다가 클래스로 조금 더 줄일 수도 있겠죠. 클래스로 insert 뭐 write 이렇게 쓴다던가 뭐 약간의 어떤 네이밍을 달아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얘 때문에 클래스 선택자하고 nth 오브 타입의 선택자랑 비교를 하시면 nth가 좀 더 우선순위예요. 둘을 비교하면. 그럼 안 먹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해결하는 방법은 있죠? 임포턴트 말고요. 인설트 데이터니까 인설트 데이터가 아니라 얘보다 더 상위에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따지면.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그냥 저는 이렇게 갈게요. 요 유저 아이디가 있으니까 있는 이름을 활용을 해보자고요. 패딩 라이트를 이용해서 한 3 REM 정도를 추가로 주겠습니다. 박스 사이징을 넣어 주겠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이 인풋 자체가 오른쪽에 좀 더 들어가는 거 보이죠? 너무 제가 작게 넣었기 때문에 택도 없게 나왔지만 적당하게 여유 있게 공간을 주시면 당연히 더 여유 있는 만큼 들어가게 됩니다. 가로값을 줄이셔도 돼요, 사실은. 자, 이렇게 세팅을 해 놓은 다음에 이제 할 일은 누구를? 스팬을 배치를 할 겁니다. 자, 여기 써있는 골뱅이 네이버닷컴 이라고 하는 아이의 글자를 삽입하게 할 건데요. 자, 사이드 텍스트라고 하는 아이를 가지고 진행을 할 거니까 자, 클래스 사이드 텍스트를 포지션 앱솔루트를 줄 거고요. 저는 라이트를 약간만 들어가서 처리하게 하겠습니다. 위아래 가운데 줄 거니까 뭐 탑 제로에 버텀 제로 같은 걸 하시면 쓰기 편할 겁니다. 그리고 마진 오토 하시면 되겠죠. 누구 기준인가요? 얘가 인풋 기준이 아니라 감싸고 있는 이 dd를 기준으로 볼 거 아니에요. 형제 아닙니다. 포지션을 준 아이의 앱솔루트의 기준치는 형제가 아니라 무조건 부모든 할아버지든 그 이상의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사용한 스팬에 저는 부모인 dd
저기 위에 있는 계속 nth child 2라고 써있는 여기다가 relative를 써주겠습니다. 적어볼게요. 내용이 들어가는 거 파악할 수 있고요. 어째 왜 원하는 대로 안 가있나요? 위아래 탑 제로 버텀 제로 마진 오토 썼으면 가운데 와야지. 이유는요, 얘가 인라인이라서 그래요. 블럭 요소가 아니라서 그래요. 포지션 사용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블럭 요소에서 쓰시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인라인 요소가 아니라. 스팬도 돼요. 단 주의하셔야 되는 건 A나 버튼 같이 포커스를 가지는 아이들한테는 무조건 포지션 주지 마라 라고 권장을 드리는 거고, 스팬은 인라인이기 때문에 안 되니까 뭐 해라, 그냥 디스플레이 블럭을 해도 된다, 이 얘기도 드리는 거죠. 같이 뭐 하는 애들, 버스 뭐 하는 애들.